fx와 그래프 그 다음 시험 볼 때도 한 번 더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를 해야 또 최대 최소 범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연수고등학교 안 들어가는 거에 소비과 범위가 되지. 맞네. 인천여고가 안 들어가는구나. 여기랑 어디지? 대공 없고 성민이 여기까지 일단 하면서 하자. 같이 하고 도움이 안 되면은 하지 말자 할 건데 되긴 될 거야. 맞지? 하고 성민이 시험 범위일 때 또 한 번 더 할 거야. 내 똑같은 마플로 안 하고 다른 그 문제들을 곱사해서 주는 걸로 할게. 고쟁이 스텝 2까지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589번 질문이니까 589번 하겠습니다. 숙제는 거의 대부분 하셨다고 잘 하셨어요. 제가 좀 가감드리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간에서 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2학년 2학기 때 뭔가 각성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뭐랄까, 공부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숙제가 많은 적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린 티가 벗어나는 느낌이랄까요? 철든 느낌? 그런 식으로 각성하는 친구들이 좀 생겨요. 그 작년에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은 지금 고3인 친구들을 예시로 들면 그 반에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좀 방황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기도 했고 공부도 하긴 했지만 뭔가 약간 2% 부족한 친구들이었는데 두 명이 방황하고 뭐하고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 약간 다시 공부를 늘 열심히 하듯이 또 열심히 한 것도 맞는데 뭔가 조금 더 변화가 생기고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느낌으로 바뀌더니 얘네가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이제 엄청나게 좀 오르고 수학은 특히 무조건 1이 나오게 됐고 처음으로 1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까지 1등도 받고 이제 수시를 쓰게 되는 친구들이 이제 생겼는데, 자, 2학년 1학기는 정신없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한번 보내고 나니까 그때 약간 얻어맞고 나니까 이제 이번 학기는 어떻게 좀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는지 이번 학기를 2학년 2학기를 굉장히 좀 뭔가 차분하면서 집중된 모습으로 보내고 그게 그대로 4학년까지 이어져서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로토반 말고 여기 반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늘 받아왔다라는 친구들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걔네도 그런 애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많이 역전을 이루고 대학을 가게 지금 생겼거든요.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학기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로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고쟁이 공통수학 답지만 주실 수 저기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 책장에 가시면 돼요. 이 밑에 그거예요. 네. 여튼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좋은 기회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네, 뭔가 좀 여태까지 살던 방식과 조금 달라지게, 많이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조금만 달라지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잘 해보시길 바라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숙제가 많았는데 대부분 열심히 해왔다는 것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89번은 이게 그 뭐냐, 대공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로 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 점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접선을 쓱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B점이 이렇게 있고, 이 점이 C점인가 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이었더니 C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접선을 이었더니 C점에서 만나고, 이 점이 A고
3차함수 위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의 같은 적선을 그어 x축과 만나는 점 A 그리고 3분과 0에서 적선을 그어서 이제 만나는 점이 C 그리고 B는 수세발 내린 거로 하고요. A, D대 DB가 3대 1일 때 3대 1일 때 A의 값들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XY 평면 좌표계에서 어떤 자료들이야 이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수세발 내리고 이런 삼각형과 이런 애가 나왔을 때 평균 변화율적 관점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균 변화율적 관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실래요? 자, 이 빨간색 직선을 보시면 이 친구의 평균 변화율적 관점이 뭐냐? 이 친구의 기울기의 관점이 얘분의 얘죠. 그렇죠? 자, 이 오른쪽 파란색 쪽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 얘분의 얘입니다. y 값이 같은데 x의 b가 3배 차이가 나니까 기울기는 3배 차이가 나겠죠. 3분의 1배 차이가 나겠고 이 관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xy축이 그려져 있는 문제에서 y 길이는 똑같은데 x 길이가 뭔가 b가 나타나져 있다면 기울기적 관점을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 일단 근데 우리가 파란색의 기울기 알거든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3x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친구에서의 기울기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파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면 얘분의 얘가 1대 6이라는 뜻이겠죠. 1대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 친구의 기울기는 2가 나와야죠. x가 3배 늘었으니까 y는 그대로인데 x 3배 늘었으니까 기울기가 얘는 2가 나와야죠.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이 y가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x의 b를 알았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3차 함수 중에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구나가 이 문제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차 함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점은요 이 점도 있지만 3차 함수 점대칭이라고 했죠.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번에 거꾸로 그려져있죠. 기울기 2자리가 여기도 있으면 여기 대칭점 기준으로 반대편인 얘랑 봐봐요. 여기랑 같은 대칭점인 여기에도 기울기가 똑같이 2가 나오게 될 거고 A는 2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찌되었든 자, 이 값이 2 나오는 x값 찾아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x값 2개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x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희가 3분의 5를 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다 구할 수도 있어요. 3, 1, 5, 1, 하면은 하나는 3분의 5, 하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3분의 5는 얘겠죠? 여기가 1이겠네요. 그렇죠?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없고 평균 변화율적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대공고등학교가 이제 그게 없지만 대공고등학교 학교 시험 기출 문제에서 이 문제를 떡하니 냈어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있을 확률이 높죠. 네, 규정이 있을 거고요. 푸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9번이었고요. 좋은 문제예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명 이상만 풀게요. 31번입니다. 시험 대비 교재도 좀 밀린 게 있으니까 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대비 교재 열심히 좀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31번 지난번처럼 시험 대비 교재 대충 하지 맙시다. 숙수 시험 대비 교재는 꼭 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31번입니다.
함수 fx가 있고요. fx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a인데 이 친구의 역함수 gx를 하고요. f와 g 사이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거인데 일단은 이제 수치까지 왔으니까 이거 먼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은 좀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역함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에서 원래 함수가 얘가 원래 함수예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꼭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꼭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웨인 중에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필러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게 역함수 문제인 수트여서 일단은 거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나올 때 중간고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 보면은 보세요. fx가 증가하잖아요. 증가한다 치면은 증가를 그려볼게요. 자, 증가만 해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안 돼요. 감소 구간이 있으면 역함수가 없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자,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을 때 fx는 일단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겁니다. 왜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역함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알았죠? 이제부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어때야 되니? 물어보면은 뭐 보일 때처럼 1대1 대응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거예요. 증가만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프라임이 항상 양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소만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프라임이 항상 음수만 나오는 뜻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수트 1등급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고등 3학년 때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잘 보려면은 방금 전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제 존재한다 했으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거야. 근데 이 함수는 증가할 건데 좀 이따 얘기하고 봐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풀이가 또 다른데 증가함수는 증가에 올라가기는 하지? 자,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우리가 1학년 때 구하던 대로 y는 x와의 교점만 찾으면 됩니다. 증가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싹 다 y는 x 위에만 있어요. 예를 들어 역함수를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대. 이게 fx인데 그러면은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고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감소함수일 때는 양상이 다릅니다. 당연히 수능 킬러 문제는 예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감소함수에다가 원점 대칭도 껴놓고 뭐도 껴놓고 이러면 수가 문제를 좀 어렵게 더 내요. 나중에 하시게 될 거고 이제 감소함수는 그럼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자 이런 감소하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자 y는 x가 여기 있어요. 역함수를 그려볼게요. 역함수를 그리면은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역함수가 그려지는데 잘 보세요. 자, 원래 함수와 감소 함수이면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y는 x 위에만 있지 않아요. 네, 이거 그림을 제가 좀 이따가 제대로 그려줄 텐데 일단 이것만 그려놓고 보세요. y는 x 위가 아닌 점에서도 교점이 생깁니다. 감소함수에서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써놓을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요 역함수도 무조건 증가합니다.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요 역함수도 무조건 감소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쌤 x와 y의 롤이 바뀌는 게 역함수인데 xy의 역할이 바뀌는 게 역함수인데 xy의 역할 바뀌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은 역함수는 감소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증가와 감소를 따지는 거는 프라임의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면 2분의 1이니까 현재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f 프라임은 기울기인데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해. 원래 함수 입장에서.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할 건데 여전히 양수입니다. 기울기가. 기울기는 부호는 똑같죠. 그렇죠. 잘 볼래요? 감소함수일 때 보세요. 감소함수일 때 x가 2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 증가할 때 마이너스 1. 자, 역할 바꿔볼게요. 이제는 x가 마이너스 1 갈 때 y가 2 증가할 건데 마이너스 1분의 2 역시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합니다. 둘 다 부호는 플러스가 맞아요. x, y 롤이 바뀌었지만 역할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습니다. 부호는 프라임의 부호. 근데 이제 프라임이 0과 작겠죠. 그렇죠? 일단 쓰지 말고. 자,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인데 이 역함수의 감소함수의 이 감소함수의 역함수 y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지 않다 말고도 특성이 몇 개 더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함수가 있는데 제가 y는 x를 이렇게 쳐볼게요. 일단 그림 다 보고 올게요. 그림 다 보고 올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역함수 어떻게 그리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y는 x에 여기만 먼저 대칭해 볼게요. y는 x에 대칭하면은 그려지겠죠? 여기가 이렇게 간다 치면 여기가 이렇게 간다 치면은 이 부분만 제가 y는 x에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려지겠죠? 자, 제가 이 부분만 또 대칭을 해볼게요. 이 부분만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어떻게 그려야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려지겠죠? 여기 이 부분을 접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친구를 마이너 x에 대칭한 부분 역함수를 그려지고 이 친구를 마이너 x에 대칭한 부분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자 보세요. 감소함수에서는 일단 1번 교점이 무조건 y는 x에서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무조건 있어요. 하나. 1번 y는 x 위에 교점이 하나 무조건 있죠. 한 개가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점들이 무조건 양옆에 대칭으로 생깁니다. 무조건 대칭으로 생겨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의 대칭함수를 여기다 그렸어요. 맞았네요. 여기서 하나. 그럼 얘네들 또다시1로 대칭하는 게 역함수인데 이거 둘 똑같이 대칭하면 또 교점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봐봐요. 두 번째 교점은 무조건 홀수계가 나옵니다. 봐봐요. 왜 홀수계예요? 이거 하나에 두 개 쌍으로 생길 거니까. 그렇죠? 가운데 거 y는 x 거 하나에 나머지는 쌍으로 생기면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 쌍들 역시 뭐예요? y는 x 대칭이에요. 여기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교점이 생기면 이 친구 베타,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교점은 홀수계가 생기겠죠? 언제? 감소함수일 때예요.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홀수계가 생겨요. 왜요? y는 x 거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쌍으로 생기니까. 그리고 이 쌍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이 교점과 이 교점 y는 x 대칭입니다. 대칭으로 생깁니다. 대칭.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거를 기억하시고 계셔야 나중에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와의 교점 특성이에요. 이 설명은 한 번쯤 해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지울게요. 그러면 얘는 그러다 치고 다시 넘어가서 이 문제를 봅시다. 자, fx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대요. 문제에서. 그렇죠? 맞아요? 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미 머릿속에 끝났어요. 얘는 감소함수는 아니에요. 홀수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소함수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죠?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y는 3분의 1의 x세제곱이 이렇게 0에서 접하면서 관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a만큼 올렸어요. a만큼 올린다고 해도 증가함수입니다. 그렇죠? 여기 a라고 했을 때. 그렇죠? 증가함수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그럼 봐봐요. 얘는 증가함수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에서만 나오겠죠. 무조건 y는 x랑만 교점이 나올 거고 증가함수니까 그게 두 개라는 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서 y는 x가 그려지고 있을 때 교점이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아, y는 x랑 이 함수가 접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a와 y는 x와의 교점이 접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열리게 되나 모르겠다. 안 되는 것 같은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3a는 0인데 그리고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사실 얘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접하는 근, 여기는 관통근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까 했더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야, 0,0이라는 밖의 점에서 이 3차 함수식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기울기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제가 t,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a라고 쓸게요. 맞죠? 이 점의 좌표. 그런 다음에 얘랑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t분의 3분의 1 t제곱 플러스 a인데 이 기울기가 1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 미분하면 될 수 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t제곱이거든요. 그렇죠?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하고 t제곱이죠. 얘가 또 1이어야 되겠죠? 아, 벌써 t값이 1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왜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은 이런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은 자 이제 a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a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기울기 1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중하는 거죠. 어쨌든 자 여기 t를 쓱 넘긴 다음에 자 t가 1일 때 a는 얼마입니까? 3분의 2네요. 그렇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a의 값이 3분의 2와 3분의 네? 3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아닌데? t가 1일 때는 a가 3분의 2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t가 마이너스 1이면 a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근데 두 개 곱하면 답이 없냐며 나 뭐 잘못했냐 이상하다 이상해 이거 왜 근데 아까 t 세제곱인데 왜 제곱이라 썼니? 이거잖아 t분의 t 세제곱이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하나가 3분의 1이겠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아이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건데 내가 왜 하필 y는 x를 선택했다고요? 증가함수니까요. 네. 증가함수니까 y는 x로 선택해서 어차피 원점에서 긋는 기울기가 1이구나 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 거죠. 네,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657번이에요. 얘네가 이 문제를 다 맞았다고 한들 감소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부분을 필기했었어야죠. 근데 맞았다고 대충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657번 할게요. 657번 봅시다. 그 함수 fx는 x제곱과 gx는 얘에 대하여 곡선 fx 위의 점 1,-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L의 곡선 얘가 접할 때 접점을 Q, GX와 X축이 만나는 점을 RS라 할 때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네요.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함수가 있고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고 얘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이제 얘랑 접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접점을 Q 그다음에 여기를 R이랑 S라고 했을 때 QRS 이 넓이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엄청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이 직방을 구할 수 있죠. 얘가 1,1에서 y는 x제곱에 대한 적방이니까 y는 2x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거는 이미 구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이 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라고 잡을 건데 그죠? 네. 이 점과 1,1 사이의 기울기가 2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 2구나. 이런 걸 구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너네가 이제 사람이라면 저는 이미 벌써 이 t점이 2라는 건 그냥 알겠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2차 함수들은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요. 얘도 절대값이 얘도 이 2차 함수 절대값이 1이죠. 그럼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아래로 굴러갈 때 꼭지점 0,0에서 1,1까지 x는 1만큼 y 1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2래매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언제예요? 이거겠죠. x가 왼쪽으로 1만큼 갔을 때가 기울기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입장에서도 기울기가 여기가 2가 나오고 싶다면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으니까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뭐야 이 기울기 2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이면 되겠네? 라는 걸 벌써 알았죠? 꼭지점이 3이라면 x가 이겠죠. P는 제가 늘 강조했던 거죠.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면 생김새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1 떨어진 부분의 기울기가 2면 얘 입장에서도 꼭지점에서 1 떨어진 부분이 기울기 2겠죠. 그죠? 벌써 t가 2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역시 식을 써서 야 평균 변화를 구하자. t-1분의 마이너스 t의 제곱 t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 얘가 기울기 2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2점에서 2점 1,1 그리고 또 자 이 t점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미분계수가 미분하고 t 집어넣으면 야 얘가 2 나오고 싶대. t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t가 2예요. t가 2인 걸 구했고 t가 2인 걸 알면 k도 나오겠죠. 그쵸? 그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t가 얼마야 근데? k 마이너스 2가 2니까 k가 4네요? 또 k가 4인 것도 알았어요. t는 2고요. 여기 뭐 2,3이겠죠. 그죠? 네, Q점도 구했고요. 이미 벌써 K가 4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R점과 S점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를 전개하시면 두 근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그 두 근조차 쉽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금방 구할게요.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 k 4인 거 알았으니까 전개하셔도 되는데 잘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는 3,4죠. 자 꼭지점으로부터 y가 4만큼 떨어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는 얘로부터 2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3이면 얘가 1입니다. 1,0이죠. 얘가 3이면 5,0이겠죠. 이거 벌써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많이 다뤄봤으면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2차 함수를 많이 다뤄봤으면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사실 미분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문제죠. 미분 몰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어찌 되었든
밑변이 4고 높이가 야 2,3은 그 Q거다. 높이가 3이니까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고요. 670번 하겠습니다. 자,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고 합니다. 자, fx는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인데요. 자, 열린 구간 0과 3 사이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수 a, b에 대하여 나왔어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k 값을 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b 마이너스 이건 6년 요거 친구 없군요. 6년 요거 하고 학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a, fa와 그다음에 b, fp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야, 얘는 다항함수네. 다항함수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네. 야,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잘 들어봐.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0부터 3이라고 대충 할게. 물론 이거 아니겠지만 그냥 할게. 0부터 3이라고 자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 그림부터 이 그림까지 볼 건데, 이 노란색 그림 사이에서 아무 개의 두 점을 잡아서 이 기울기를 보고 싶대. 이 기울기 값이 얘래. 근데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해달래. 잘 들어봐야 중요한 거야. 봐봐. 하나미가 약간 지루해져가지고 지금 봐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함수인데 어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지가 궁금하네. 근데 난 이렇게 구하래. 잠깐만.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만족되니까 이 두 아이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이 내부에. 아, 나 그러면 평균 변화율 대신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찾을래. 어차피 매칭이 될 거 아니야, 다. 그치? 야, 내가 아무 개의 두 점 잡아서 구한 평균 변화율 값이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 값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이 내부에. 그러니까 차라리 얘부터 얘 사이에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구할래. 걔네도 1대1로 다 매칭이 될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마음 먹어야 되는 게 이 문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그릴까요? 인수분해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숫자 1을 잠깐 지워보면 좋겠죠. 그럼 이 친구는 0하고 3을 근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숫자 1을 지워보는 건 좋은 센스죠. 그러니까 0하고 3을 근으로 갖고, 잠깐만요, 0에서 접하고 3에서는 관통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우리 이거 다 지금 알고 있죠? 1대 1대 1인 것도. 그러니까 변곡점이 이제 1에서, 그 다음에 그 속값이 2에서 나온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부터 얘만 자르라고 했으니까 0부터 3만 보라 했으니까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뭐 이 그래프 1만큼 올릴 건데 뭐 올렸다고 치고 그냥 이런 그래프라고 칠게요. 1만큼 올렸다고 칠게요. 하여튼 또 x축이 여기 있겠죠, 어딘가. 그렇죠? 1만큼 올렸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하진 않고요. 어차피 왜 안 중요하냐? 나 어차피 기울기의 범위만 구할 거니까. 그럼 봐봐. f'x를 구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야. 얘가 바로 모든 프라임 값들인 거야. 얘 한번 그려볼게. 0부터 2야. 그려보니까 0부터 2야. 얘 이렇게 그려지는데, 나 f' 값이, 이게 f'인데 프라임 값이 0부터 3까지 얼마부터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해. 최대는 여기서 나오겠다. 3집어넣었어. 3집어넣으면 얼마야? 3. f'이 최대 3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는 여기서 나오는 1일 때 1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다.
F'라인 값들의 최대치수를 구해보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이네. 이 사이에서 프라임의 값이 3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나와. 그럼 잘 들어봐.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 변곡점. 야,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라며. 잘 들어봐. 근데 이 문제 원래 컨셉이 뭐야? 아무 개의 두 점 잡아서 지금 이 기울기가 변곡점 기울기가 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자,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너무 단순하게 이게 정답이 될 거거든요. 증거가 얘도 없는데 얘 없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증거 없을 거예요 아마도. 증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증거 4번인 것 같거든요. 네, 4번인데 둘 다 증거 없죠? 봐봐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함수를 그렸는데 좀 잘 그려야 돼요.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기울기는요. 이 친구의 기울기는 아무 개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변곡점의 양옆에서 다른 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A, FA랑 B, FB가 다른 점이잖아요. 변곡점의 양옆에서 잡으면 변곡점 기울기가 보다는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은 순간적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을 스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은 변곡점에서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접선이 생깁니다. 이런 접선이 생겼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변곡접선을 그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은 자 이런 3차 함수에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나왔는데 야 변곡점 바로 옆에 점이랑 바로 옆에 점이랑 바로 옆에 점을 한번 이어보자. 빨간색보다 큽니다. 무조건 가요. 네. 변곡점 여기 양옆에서 그어볼까? 무조건 큽니다. 빨간색보다.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다른 두 점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기울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변곡점의 기울기보다 크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값을 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최소값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있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으므로 등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등호 안 되는 이유는 1번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 보여드렸죠. 그럼 3은 왜 등호가 안 붙었을까요? 아니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자른다며.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를 잘랐어. 3 집어넣으니까 기울기 3 나온다며. 근데 여기 등호가 안 빠졌을까? 이런 거죠. 자 여기가 x는 3일 텐데 평균값 정리의 어떤 그 원리가 뭡니까? 어떤 아무 개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3이 나오면 그 사이에 기울기 3자리가 있어가 바로 평균값 정리의 그 어떤 내용이죠? 잘 보세요. 그러려면은 두 점을 잡을 때 하나는 3보다 작게 하나는 3보다 크게 잡아야만 중간에 3을 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3이 경계선 끝점이죠. 끝점. 제가 이 기울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B점을 절대로 3보다 바깥쪽에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한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3을 넘어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이에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 두 점을 잡을 때 3을 넘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맨 끝에서의 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두 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빼줘야 돼요. 이런 디테일함이 좀 중요한 문제고요. 간혹가다 어떤 문제는
여기에 등호가 있거나 여기에 등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등호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문제 풀면서 봐야 돼요. 좀 중요한 문제고요. 나중에 해보시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쨌든 자, 맨 끝에 경계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가장 크다면 등호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평균값 정리로 대신 구했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대체해서 구했어요. 왜요? 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평균값 정리가 성립할 거잖아. 어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갖는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있을 거야. 그 내부에 그걸로 대체해서 구하자 해가지고 쉽게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을 구했지만 최소값도 포함이 안 됐고 최대값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알았죠? 최소값은 변곡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변곡점선 딱 그려보면은 얘 양옆으로 점 찍었을 때 절대 변곡점선 나올 수가 없죠. 기울기가. 두 번째, 경계선 부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친구의 그 어떤 순간 변화율 값이 나오려면 저 점을 넘어서는 점과 안쪽에 있는 점 두 개로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했잖아요. 야,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설명했다. 이거가 학교 내신의 단골 손님이라 그런 거야. 알았지? 기억해주자. 마풀인데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 자, 이제 마풀은 끝났고요. 이제 시험 태비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22번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전까지는 다 한 것 같은데. 네, 20번도 했으니까 22번 하면 되겠죠. 22번 하고 잠깐 쉴게요. 근데 22번 문제가 약간 좀 그냥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이거. 이 문제 왜 많지?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경계선이 있는 문제는 경계선을 항상 그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경계선을 그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y는 x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은 이 집어넣으면 1이니까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등호가 없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줄 사이에 적당한 그래프를 집어 넣어서 뭐를 구하게 만들 거냐? gx가 연속이 되게 만들 겁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쪽에 들어오는 함수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뭘 그려지던 아니면 1차 함수를 그려지던 아니 뭐 하여튼 뭐가 그려지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었죠? 자, y축이 필요해요. 왜 y축이 필요하냐? 내가 이 내부에다가 뭔가 함수를 그렸을 때 그때의 y절편 값을 원소로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 y절편 값을 원소로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y축을 그려놔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a의 1은 1이냐? a의 1이라는 거 뭔 뜻이냐? 1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부에 1차 함수 그려서 연속되게 하는 1차 함수의 종류가 몇 개일까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지. 두 점 지나는 1차 함수 하나지. 그럼 봐봐. 그때 나오는 f0 값 이거 딱 하나 나오겠네? 그러니까 a1 집합은 뭔가 하나밖에 원소가 없을 거니까 아마 2분의 1이 넘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 하여튼 게 하나만 나올 거야. 원소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금 맞죠? 자, 니은번을 보겠습니다. 0이라는 값은 A2에 포함되냐? A2 누구죠? 내가 여기에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연속이 되게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0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2차 함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요. 있어요. 이게 여기가 y, 여기가 x축이거든요. 자, 봐봐요. 그러면 그 2차 함수는 어때야 돼요? 2점도 지나고 0,0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지나야 되겠네요. 여기 2,1이고
0,1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나고 0,0까지 지나가는 2차 함수가 있냐? 예, 있습니다.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 다음에 0,0 지나고요. c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나고요.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 2,1 지나고요. 4a 더하기 b가 4a 더하기 2b죠? 1 지나고 이거 만족하는 a, b가 있습니다. a가 0이 나오면 없는 건데 a 0 안 나와요. 위아래 더해보세요. a가 4분의 4, 8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 y절편을 0으로 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원소를 0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았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죠. 별거 없죠. 아마 이렇게 가는 2차 함수일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A1과 A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냐. 그러니까 A1과 A2는